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남편 문제로 구설에 오르면서 내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중폭 이상의 개각을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편의 미국 여행에 대해 송구하다며 남편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강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증 환자에게만 사용되는 치료제가 사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 첫날 증거금이 8조 6천억 원 넘게 몰렸습니다. 경쟁률도 90대 1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2월 한강 수색 작업을 하다 숨진 고 유재국 경위 사건을 짚어봅니다. 열악했던 근무 환경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뉴스 현장 다시 간다에서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A 동정민입니다. 오늘부터는 저녁 7시 정각에 더 빠르고 더 깊이 있는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여권은 정기국회 기간에 공수처를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검찰 개혁을 이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휴 전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가 됐죠. 이제 잡음을 털어내고 속도를 내려는 여권의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견제 장치가 없다며 야당은 물론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까지 우려하고 있지만 일단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첫 소식 강은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을 무력화시키고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낮추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라도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법원과 검경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대검찰청은 공수처가 수사를 지연할 경우 견제할 장치가 없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경찰청은 전반적인 취지에 찬성한다면서도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의 범죄 혐의 발견 시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도록 한 내용 등에 대해선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들만의 공수처법에 야당도 반대, 검찰도 반대, 법원도 반대, 경찰도 반대라며 오직 청와대와 여당만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해선 노동관계법까지 개정하자며 역제안을 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뿐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달라고 하는 것을 정부의 제의랍니다. 국회는 오는 7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야당은 정부 실정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여당은 정치 공세에 민생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여권이 이렇게 공수처 처리에 속도를 내는 또 다른 이유는 청와대의 인적 개편 작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현미, 박영선 장관 등 꽤 큰 폭의 개각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 출범 진행 여부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나옵니다. 최소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은 최근 각 부처 장차관에 대한 복무 점검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태와 업무 실적은 물론 각종 비위 행위를 확인했는데 향후 개각을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초 전후로 일부 장관들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영민 비서실장도 이때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후반 분위기를 쇄신하고 보궐선거와 대선 등 다가오는 선거를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개각 규모는 5에서 6명을 교체하는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원년 멤버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본인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이고요. 또 그것을 운명처럼 수용을 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개각에 대해 청와대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소연입니다.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남편이 요트를 사러 미국으로 떠나면서 이 속도전을 준비하던 여권에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기자들을 피해 오늘 아침 지하로 출근한 강 장관은 거듭 사과했지만 이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비난 여론에 숭고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며 남편도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강 장관은 어제 남편이 여행을 워낙 오래 계획해 귀국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듯 강 장관은 오늘 기자들을 피해 평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왕 조문을 위해 오후에 외교부를 나설 때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고문 가는 길입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방역 수칙을 어긴 건 아니지만 불과 5달 전 강 장관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민 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Very important human rights, but it is not an absolute right. 강 장관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과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사건 당시 침묵과 늑장 해명으로 논란을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 정권의 최장수 장관이지만 재산과 남편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강 장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야당은 강경화 장관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추석 연휴 내내 방역을 이유로 가족도 만나지 말라고 하더니 이 장관 남편이 미국에 놀러 가는 건 괜찮냐며 내로남불을 본따 강로남불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여당은 부적절한 처신이지만 사퇴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의 미국행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한 외교부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코로나 방역도 내로남불, 코로남불 아니냐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해놓고 배우자는 요트를 사기 위해 출국한 게 모순이란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강 장관 남편을 겨냥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제와 인내로 코로나19를 견뎌온 국민들을 모욕한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강 장관의 업무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외교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정권은 말 잘 듣고 사고 안 치면 도덕성도 능력도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적격입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휴가 동안 집콕한 내가 바보, 신혼여행 포기한 게 후회된다 등 비판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 장관 배우자의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야당에서 나온 강 장관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강경화 장관께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국민께 했어요. 그 정도면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야당이 모레 열리는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따져놓겠다고 벼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그의 아들은 무혐의 처리로 사실상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지만 당시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문의를 받은 현역 군인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들의 최종 처분은 군 검찰이 하게 되는데요. 이 군 안팎에서는 애꿎은 군인들만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이 군 검찰에 넘긴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부대의 지원 장교였던 A대위 등 2명입니다. A대위는 2017년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서 아들 휴가 관련 전화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반복되면 상관에게 서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전직 보좌관이 추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지원 장교에게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외적인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정 청탁에 해당되는지 군 검찰 수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군 안팎에선 전화 건 사람은 무혐의인데 애꿎은 군인만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국방부 해명 문건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허위 해명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일선 지휘관을 탓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은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I'll be back. I think I'll be back soon. 영화 명대사처럼 곧 돌아오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완치되면 돌아온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번 상태에서 깜짝 외출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반겼습니다만 차 안에 있는 경호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1차 토론 이후 경쟁자 바이든에게 밀리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가 나왔죠. 급한 건 알겠지만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도 들리는 단어 코로나 내로남불이 생각납니다. 정치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방역에 협조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트럼프의 외출 논란은 황아람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트위터를 통해 깜짝 외출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 I also think we're going to pay a little surprise to some of the great patriots that we have out on the street. I'm not telling anybody but you, but I'm about to make a little surprise visit. 그리고 몇 분 뒤 트럼프 대통령은 검은색 SUV를 타고 군병원에서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건재를 과시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유세에 나선 겁니다. 의료진도 이르면 내일 퇴원도 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And if he continues to look and feel as well as he does today, our hope is that we can plan for a discharge as early as tomorrow to the White House where he can continue his treatment cours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역 지침을 무시한 채 독불 장군처럼 행동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asks or no masks, being inside a vehicle that is hermetically sealed circulates virus inside and potentially puts people at risk. 이틀 전 공개한 병원 집무사진 2장도 연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디지털 정보 분석 결과 10분 간격으로 장소만 바꿔 찍은 사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종이 역시 백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여러 이벤트를 벌이고 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퇴원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치료는 중증 환자처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투약받은 약은 산소 공급이 어려운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입니다.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약이 투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산소 포화도가 정상치 밑으로 떨어져 산소 호흡기까지 사용하게 되자 의료진이 꺼내든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는 산소 공급이 어려운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ral injection reduces the risk of death by about 35%. In patients on the ward who require oxygen. 하지만 인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부작용 때문에 중증 환자에게만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중태이거나 심각한 환자에게만 투약을 권하고 있고 미국 국립보건원도 산소 보충이 필요한 환자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덱사메타손은 심각한 폐렴 치료에도 쓰이는 만큼 폐렴이나 폐 손상 우려도 나옵니다. Are there signs of pneumonia? Are there signs of lung involvement or any damage to the lungs? Yeah, so we're tracking all of that. There's some expected findings, but nothing of any major clinical concern. 트럼프 대통령의 다소 공격적인 치료에 그의 건강 상태를 놓고 심각하다, 건강하다, 갑론의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전 세계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오늘 상황 물어보겠습니다.
김정한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내용이 새롭게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린 것은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간 지난 2일 새벽 1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루 앞선 1일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200여 명이 참석한 대선 모금자금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주변 보좌진들의 확진 사실이 속속 알려지는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오면서 은폐 정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확진 판정 받은 이후 행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발표도 믿을 수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은 채 이 말바꾸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콘리 대통령 주치의 지난 3일 군 병원 앞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말을 바꿨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산소 포화도가 2차례나 떨어지면서 보충 산소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산소 호흡기까지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인데요. 이와 함께 지난 3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 산소 포화도가 또다시 떨어져 이 덱사메사톤이라는 치료제를 복용케 했다고 주치의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산소 보충이 이루어졌는지, 또 폐 손상은 없었는지, 응압 병실에 수용이 됐는지, 이런 민감한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즉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혼선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론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현재로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캠프 측에서 오늘 내놓은 7일 부통령 TV 토론의 예고 전단인데요. 이 카메라 해리스 후보 무대를 압도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대선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입원 이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41%, 바이든 후보 51%로 10%포인트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14%포인트까지 이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초조함을 보이면서 이 조기 퇴원을 강행하고 또 바깥 외출까지 강행한 것도 이런 격차에 대한 초조함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다, 좋은 학교였다,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굉장히 빠르게 효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 결집과 또 코로나 별거 아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막판 뒤집기를 노릴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한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코로나19가 다시 무섭게 번집니다. 영국은 지난주 확진자를 누락했다가 한 번에 2만 2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늦은 밤 시민들이 거리에서 춤을 춥니다. 영국 정부가 밤 10시 이후 술집과 음식점 영업을 금지하자 야외에서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영국에서 어제 하루 동안 2만 2천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기술적 오류를 이유로 지난주 집계에서 누락됐던 확진자를 뒤늦게 반영한 겁니다. 영국 총리는 크리스마스까지도 위험하다며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지만 I think it's very, very important that everybody follows the guidance. And we're at a stage now in the battle against coronavirus where 일부 시민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People die every day. 프랑스 정부는 지난 일주일 새 하루 평균 10,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파리 등 일부 지역의 술집 영업을 내일부터 중단하기로 했고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도 봉쇄령이 내려지며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Vengo con mi justificante metido en el bolso por si acaso alguien me lo pide, pero a trabajar vengo. Otra cosa no se puede hacer, se supone, ¿no?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북반구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 생활이 늘어나 추가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세계는 또다시 확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방역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포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이틀 새 군인 36명이 확진됐는데 외출과 외박도 제한된 곳이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쇠사슬과 자물쇠를 두른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부대 안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새 발생한 부대 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36명. 간부 3명과 병사 33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해당 부대는 군 방역 지침에 따라 최근까지도 장병들의 외출과 외박을 제한해왔습니다. 어제 확진된 간부 1명이 유일하게 지난 26일부터 1박 2일간 서울로 청원 휴가를 다녀왔지만 부대 내 최초 확진 병사와는 다른 대대 소속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건축 공사를 하러 부대를 드나든 민간인 인부들이 있지만 감염자도 없고 확진자와의 접촉도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할 수 있는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은 해당 부대의 병력 이동을 금지했고 간부와 가족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부대는 모든 휴가를 통제하고 포천 지역 전 부대는 외출을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증상자를 통한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군과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나올까 봐 긴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팩트맨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 했다고 버스 기사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탑승을 거부했다며 주먹을 휘두르고 시비가 잇따르죠. 다음 달 13일부터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숨쉬기 편하다며 인기를 모았던 이 밸브형 마스크를 써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데요. 그 이유 팩트맨이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 연구진이 밸브형 마스크 차단 효과를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증류수와 글리세린을 섞어 모이 침방울을 만들었는데요. 이 밸브형 마스크를 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침방울이 얼마나 나오는지 레이저로 관찰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죠. 기침을 하는 순간 이 밸브를 통해 다량의 입자들이 쏟아집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미세한 입자가 호흡 밸브를 그대로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밸브 마스크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 밸브 속 얇은 막이 숨을 들이쉴 때는 닫히지만 숨을 내쉴 때 열려서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데 이 날숨 때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에게도 다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밸브 마스크 침방울 차단 효과가 적나요? 마스크를 쓴 분이 감염자라면 본인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를 다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 밸브를 통해서. 팩트맨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도 살펴봤는데요. 바이러스 입자가 빠져나갈 수 있어 사용하지 말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물론 망사형 마스크 또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려도 안 됩니다. 일각에선 마스크까지 과태료로 강제하냐는 볼멘 소리도 있지만 가을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BTS가 장악한 건 빌보드 차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추석 연휴 복귀 첫날 BTS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상장을 앞두고 오늘부터 공모 청약이 시작됐는데요. 이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적어지다 보니 1억 원을 넣어봐야 고작 2주, 3주 받을 거라는 예상까지 있었죠. 첫날에만 몰린 증거금이 8조 6천억 원. 이전에 공모 청약을 했던 SK 바이오팜보다는 많고 카카오게임즈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증권사 창구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SK 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공모주 청약 열풍에 힘입어서 이번 빅히트 공모 신청에도 첫날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평소보다는 내점하시는 고객님이 한 5-6배 정도는 많았고요. 지난주까지 미리 모바일로 개설을 다 해두신 분들께서 모바일로 고객님들께서 스스로 청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카카오게임즈 청약으로 재미를 봤던 투자자도 또다시 도전에 나섰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공모를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괜찮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했던 자금과 마이너스 통장 자금이 있어서 3억부터 되게. 온라인에서의 관심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인 한 청소년도 모아둔 용돈으로 청약을 신청하고 싶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예금을 깨고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올린 영끌 투자를 하겠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13만 5천 원이란 비교적 비싼 공모가에 1억 원을 넣고도 한 주밖에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금액이 커서 포기했다는 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청약 첫날의 빅히트 통합 경쟁률은 89.6대 1을 기록했고 증거금은 8조 6,2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첫날 4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던 지난달 카카오게임즈 청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겁니다. 청약 마감날인 내일 증거금이 50조 원 몰리면 1억 원의 3주, 역대 최대인 60조 원까지 불어난다면 1억 원의 2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 상장 이후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그런데 빅히트 공모 청약 때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입니다. 이 멤버 진은 내년 말 입대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여당 최고위원은 오늘 BTS 병력 특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영 기자입니다.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직후 2주 연속 1위를 한 데 이어 최신 차트에서 다시 정상을 탈환하며 통산 3주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여당 지도부가 BTS의 병역 특례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기술, 예술체육위원에 더해 대중문화 분야 우수자도 특례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한류는 우리의 미래 산업이고 BTS는 대중문화를 통해 엄청난 국위 선양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BTS 멤버들의 입대 시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연장자인 진은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하는 상황.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을 높여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한테 많은 사람한테 위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공평성이 있게 해야 돼요. K-팝의 유례없는 성과 속에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제기된 BTS의 병역 특례 문제. 군과 관련한 공정성이 여전히 민감한 분위기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10살, 8살 초등학생 형제 둘이서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 나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머물러 왔는데 추석 연휴 형과 동생 모두 의식을 되찾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형제의 치료와 재활을 돕고 싶다는 온정의 손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라면을 끓이다 일어난 불로 크게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
의식을 잃은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형제는 추석 연휴 기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인천미 추홀구 관계자는 형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동생은 입을 떼지는 못하고 간신히 고갯짓을 하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10살 형은 전신의 40%에 3도 화상을 입었고 8살 동생은 유독성 연기를 들이마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왔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형제의 병원비로 써달라는 온정의 손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산나눔재단에 총 1억 4,600만 원,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에 4,500만 원이 기탁됐고 인천교육청 직원도 1,300여만 원을 모아 형제가 다닌 초등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기부금만 2억 원이 넘습니다. 후원자 중에는 화상이나 호흡기 치료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 장기 후원하고 싶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후원해주셨던 분들도 깨어나거나 혹은 일반 병동으로 옮기거나 호전하는 게 보이면 좀 계속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해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한편 형제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아들의 곁을 지키며 간병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아기를 함부로 다루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아영이 사건의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1개월이 지났는데 아이는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의 다리를 번쩍 들더니 바구니에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습니다. 아영이는 생후 5일 만에 의식을 잃었고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이 다 된 지금도 아영이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손쓸 게 없다고 해 퇴원했지만 부모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공호흡기 대여의 약값까지 한 달 120만 원 비용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입니다. 현 상황은 뇌실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사실은 좀 기적 같은 상황이고.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발생 11달 만에 병원 관계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CCTV에 등장한 간호사는 물론 사건 이후 폐업한 병원장에게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가 확인된 간호조무사도 포함됐습니다. 간호사는 임신과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신생아들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아영이를 다치게 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영이가 많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도 혐의를 부인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부모는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아영이가 기적처럼 훌훌 털고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씨, 힘내서 얼른 일어나세요. 아영이는 일어나기만 하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많이 힘내고 있지만 좀 더 힘내봐.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뉴스A에서 주목했던 사건, 그 이후를 돌아보는 뉴스 현장 다시 간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입니다. 첫 순서로 지난 2월 한강에서 투신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유재국 경위 사건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당시 한강 경찰대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사고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한강경찰대 소속 39살 유재국 경사. 다리에서 투신한 시민을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뱃속엔 귀한 생명이 찾아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고 유재국 경위와 1년 넘게 구조 작업을 함께한 고건 경위. 가양대교를 바라볼 때마다 지난 2월 숨진 유경위가 떠오릅니다. 아른거리죠. 아른거리고 그때 사고가 났던 그 교각 바라보면 가슴이 아프죠. 전에 보던 다리하고는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당시 유경위는 수색 작업이 끝난 뒤 실종자 가족을 생각해 한 번 더 차디찬 물속에 들어갔다 교각 돌 틈에 몸이 끼어 변을 당했습니다. 2월달이니까 많이 찼죠. 손은 많이 찼고 시야는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추위를 좀 많이 타는 스타일이었는데
사고 이후 한강경찰대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출동 건수는 매년 2,000건이 넘는데 40km가 넘는 한강 구간을 4개 센터 30명이 수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경찰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사고 7개월 후 어떻게 달라졌을지 제가 한강경찰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지금 한강경찰대 대원분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모습인데요. 저도 배를 타고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이 한 조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인력이 보충돼 3명이 한 조로 출동합니다. 한 명은 보트에 남아 안전을 살피고 나머지 대원들이 수색에 나섭니다. 원래 2인이었을 때는 한 명이 다이빙해서 요구 조절을 구조하면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의 키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가 물살에 떠내려가거나. 잠수용 마스크에는 통신기도 새로 달아 대원들이 물속에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 1, 2, 상호 교신. 지상하고 통신이 가능하니까 심적으로 좀 안심도 되고. 2억 원 넘게 들여 수중 영상 탐색 장비와 고성능 잠수복을 구입했고 한강 교각 설계 도면도 확보해 수색에 활용하는 등 근무 여건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방순환구조대에 비하면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방구조대는 한강경찰대의 2배 가까이 되는 80명 정도가 근무하고 별도 잠수훈련 시설도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따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설 시설에서 저희가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런 보강이 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당시 임신 중이던 유경위의 아내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잘 퇴원했고 지금은 제주씨가 이제 잘 케어를 해주고 있고요. 가족들은 근무 여건이 좋아져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더 빨리 돼서 안 일어났으면은 정말 좋았겠지만은 동생 통해서 바뀌었다는 걸 이제 동생이 이제 알고 나면 그래도 위에서 이제 좀 편안해하지 않을까. 동료 대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강 쪽 달 때마다 항상 생각나고 눈물 나고 일부러 안 보려고 많이 하는데 그분들 너무 고맙죠. 계속 수고해 주시고 그리고 동생이 잊지 않아 줘가지고 저는 정말 고마워요. 가족도 동료도 늘 유경위를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재우가 어서 편히 쉬어라. 너 걱정하지 않게 항상 지켜봐 줄 테니까 편히 쉬고 있어. 다시 간다 우현규였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개천절 집회 때 광화문 일대를 차벽이 4km나 둘러싼 것을 두고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빈틈없이 차단했다며 경찰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경찰은 한글날 집회도 철제 울타리를 9,000개나 동원했던 개천절 집회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경찰은 버스 300대를 동원해 광화문 일대에 4km 길이의 차벽을 쌓았습니다. 준비한 철제 울타리는 9,000개였는데 일렬로 늘어뜨리면 16km에 이릅니다. 경찰은 부족한 수량 일부를 임대했다면서도 임대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버스 차량과 철제 울타리는 오는 한글날 집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지난 개천절 당시 경찰이 설치했던 철제 울타리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광화문 일대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길을 가는 사람 보행을 막는가 하면 또 소지품 검사를 하고 곳곳에서 인권 침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들도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이제 다른 집회들 같은 경우도 조건들은 항상 있습니다. 흥분해가지고 그거 깨뜨리는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원천 차단한다. 허용될 수 있는 집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쌓은 차벽에 위헌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특정 요건을 갖추면 차벽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도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글날에는 10인 이상 집회 56건을 포함해 1,100건이 넘는 집회가 신고되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검찰이 내일부터 KBS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오보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오보의 배후에 여권이나 검찰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이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도 2달이 훌쩍 지났는데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KBS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공모 의혹을 제기한 건 지난 7월. 당시 KBS는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위해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 측이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박하자 KBS는 다음날 오보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보도 경위를 놓고 논란이 잇따르자 시민단체와 KBS 제1노조, 제3노조는 오보의 배후를 밝혀달라며 검찰 관계자와 여권 인사를 고발했습니다. 정체불명의 관계자와 나눈 대화력이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2달이 지나서야 시민단체 대표를 내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늑장 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늑장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고발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당시 보도에 관여한 KBS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열왕야나 시작합니다.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내 집 마련, 이 꿈을 이룬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제1야당이죠. 국민의힘입니다. 그럼 그동안엔 집이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감격스러워했는데요. 오늘 여의도의 새 당사에서 현판식을 했는데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죠. 16년 만에 새 당사를 마련해서 입주하게 되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기운이 좋은 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년 만에 당사를 샀나 보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는 세입자였습니까? 네, 그동안 월세살이를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시절인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불법 대선 자금을 트럭째 운반에 받으면서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받았죠.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2004년 천막 당사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당대표 바로 이 사람입니다. 노여움을 푸시고 새 출발을 하는 저의 한나라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주십시오. 당사는 430억 원에 팔아서 당직자들 퇴직금 주고 공사대금을 갚았는데요. 이후 강서구 염창동 당사를 사용하다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여의도로 돌아와 2번의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다시 여의도를 떠났고 2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동안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꽤 비싸게 주고 샀겠는데요. 네, 무려 400억 원을 주고 샀는데요. 당연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 비용 때문에 월세를 받아야 돼서 건물 일부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 당사가 민주당 소유죠? 네, 민주당은 4년 전 국회 앞 빌딩을 대출을 끼고 200억 원대에 구입했는데요. 시세가 무려 100억 원이나 올라서 재테크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자, 가수 나훈아와 남진, 이 영원한 라이벌인데 이번 추석 나훈아 씨가 화제였잖아요. 그런데 저는 남진 취향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이 있죠. 네, 나훈아 씨가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고 한 말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는 나훈아보다는 남진이라면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나훈아라는 가수를 이렇게 썩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저는 남진 취향이에요. 이 월요일 아침 여러 새끼는 이 마당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짜증이 납니다. 저 자신이 참 창피해요. 그렇게까지 동원해야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제대로 먹히느냐.
상당히 불쾌하네요. 그러니까 네. 나훈아 씨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마음이 편치 않았나 봅니다. 정 의원은 8.15 광화문 개천절 집회를 지지하는 세력이 나훈아가 말한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국민이냐면서 나훈아의 발언을 오독하지 말라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 발언을 보면 나훈아 씨 발언이 이 개천절 집회에 참석한 극우 인사를 겨냥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해석이 제각각이군요. 그 위로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네요. 자, 오늘부터 이동훈 기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4글자에 담아서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름하여 오늘의 여랑야랑. 오늘은 뭡니까? 나훈아 씨가 국민의 취향을 저격한 것처럼 정치권도 국민의 취향을 저격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취향 저격입니다. 네, 저희 여랑야랑도 시청자분들의 취향을 저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불법 조업을 감시하겠다고 들여온 드론 23대가 중국산으로 드러났습니다. 낙찰된 국내 업체가 직접 제조하라는 법령이 있는데 중국산을 납품한 겁니다. 시중 가격보다 2배나 비싸고 활용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1월 도입한 불법 조업 단속용 드론입니다. 해수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드론을 활용한 어업 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에 중국산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긴급 입찰을 통해 국내 드론 제조업체로부터 단속용 드론 23대를 구매했는데 해당 업체가 중국산을 납품한 겁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업체가 직접 제조한 드론만 납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업체가 규정을 위반한 것을 뒤늦게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기도 했습니다. 한 대당 836만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드론을 구입했는데 시중에선 한 대당 4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활용 실적도 저조했습니다. 2배 이상 비싸게 주고 산 단속용 드론은 한 달 평균 39분만 활용됐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조종교육 목적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해수부의 담당 관계자는 직접 제조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미흡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고 활용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문적인 조종 능력이 필요해 교육에 우선 집중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차라이 뉴스 강병규입니다. 야구에서는 멋지게 안타를 치고도 베이스를 지나쳐 아웃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롯데 김준태는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4년 전 아픔을 또 한 번 곱씹었습니다. 한 주간 명장면 김태욱 기자입니다. 잘 맞은 타구 중견수 키를 넘어 펜스까지 굴러갑니다. 빠르게 1루 밟고 2루 돌아 3루 슬라이딩. 그런데 김준태 아웃! 3루에서 아웃! 자신의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과거 기억이 떠오를 김준태. 안타를 치고도 아웃인 줄 착각합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아웃됩니다. 주루사에 대한 아픈 기억이 하나 추가됐네요. 좋은 수비 후 늠름하게 일어선 송광민. 하지만 파울 선언. 야속한 심판에게 앙탈 눈빛을 보냅니다. 라모스의 눈빛은 애절한데요. 파울 타구를 불펜 투수가 잡아냅니다. 우리 팀이 잡았다며 심판을 바라보는 라모스. 귀여운 어필이죠. 골대 맞고 튕겨나온 공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김영빈의 왼발, 김지현의 오른발이 같이 때립니다. 그런데 누가 넣은 걸까요? 주인공은 바로 이 선수, 김영빈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독수리 슛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슴으로 떨궈놓고 그대로 슛! 멋진 궤적을 그리며 들어갑니다. 스포츠 명장면은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10월에 가을을 반기는 은빛 억새풀이 이렇게 파란 가을 하늘을 향해서 출렁이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데요. 예년 같았으면 꽃축제가 한창일 시기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가을을 편안히 누리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화면으로나마 편안하게 가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억새풀은 가을 새벽녘 물 한 개가 짙어질 때 빛을 발하는데요. 이번 주는 특히 일교차가 심하고 아침 한개도 짙게 끼는 날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싸늘해집니다. 많은 지역에서 10도 이하로 내려가겠고 대관령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며 마치 초겨울 같겠습니다. 낮에도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설악산 중청대피소에는 올해 첫 얼음이 관측됐는데요. 내일도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고도가 높은 지역은 얼음이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작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속도만 낸다고 능사일까요? 때로는 과속이 돌이키기 어려운 사고를 부르기도 합니다. 대법원,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이 반대해도 일단 밀어붙이겠다는 공수처 법안. 과속 방지턱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